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주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2차전지에 대한 좀 따끈따끈한 좀 소식들이 좀 있어서,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또 컴퓨터 앞에,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오늘 나왔던 기사예요. 보시게 되면, 볼까요? 예, EU 2035년 휘발유차 퇴출 없던 일 되나, 뭐, 이런 기사인데, 이게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뭐, 송경재 기자님께서 이게 오전 3시에, 굉장히 빨리 올리셨던 내용들인데, 이천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이제 기사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좀 안 좋은 뉴스보다는 좀 좋은 뉴스에 뭔가 이제 귀가 이게 탁 열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사실은 그동안에 올해 2024년도 1년 내내 아마 뭐 어마어마한 좋은 뉴스들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주가는 그와 반대로 갑니다. 예.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종목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종목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섹터가 2차전지예요.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실적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도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제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제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NCM, 그쵸? 예, NCM의 수출 데이터거든요. 계속 지금 하락을 해요. 예. NCM은 여전히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NCA는 지난달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뭐 보여지는 수출 자체는, 뭐 수출 데이터 자체는 계속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확실히 뭐 별로 아직까지는 뭔가 바닥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것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은 아마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뭐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냥 이 기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여러분들. 기사를 제가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난달 30일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EU의 최대 정당인 중도보수 유럽 인민당 EPP, EU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쭉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특별한 내용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새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 물리는 벌금도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 기준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현 수준에서는 3연 초과죠. 그쵸? 예,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도 판매가 안 되잖아요.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다 공장들을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 저가차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세로 대응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러한 벌금 제도가 수십억 유로를 확보해서 유럽 내 전기차 생산을 독려한다는 것도 이 제도의 기본 설계이지만, 전기차 판매 둔화를 감안을 했었을 때 이는 비생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경쟁력 자체를 상실을 하게 되면 이 법안이 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네. 내년에 의회에서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을 정정해 가능한 한 일찍 업계가 법적인 확실성과 계획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값싼 전기차를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고요.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프랑스 르노를 제외하고 모두 실적 발표에서 순위 격하를 경고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리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가 차량과의 경쟁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가 차량과의 경쟁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원재료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우리나라의 물량들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NCM, NCA 뭐 이런 이제 3원 개 배터리를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 중국의 저가차하고 경쟁이 안 돼 버립니다. 애초에 되질 않아요. 설령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꽤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비싼 가격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캐즘 아닌 캐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만큼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최종적인 결정들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유럽 경제의 뭔가 바로미터 그리고 중심축 역할을 하는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이전에 내연기관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거의 뭐 세계를 호령을 했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고급 인력 한 100만여 명이 고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상황에서. 그리고 전체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가 초과가 돼요. 만약에 이 5%가 자동차의 침체로 인해서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독일도 휘청이겠지만 유럽 경제 자체가 휘청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동차 그냥 만들어서 판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정비소도 있을 거고요. 주유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유통점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사실. 네, 자동차를 튜닝 시장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시게 되면 전체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이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에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고 가격 경쟁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독일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전체 EU 연합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정말 제대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요런 이제 뭔가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중국산 배터리를 수용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이 독일의 유럽 메이커들이 중국의 CATL이라든지 중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과 계속 협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그래도 한번 비벼볼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찾는 건데, 또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도 계속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들이 나와버리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산업, 전기차 시장 내에서 여전히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성을 하면서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시리즈물로 나왔던 기사들이더라고요. 차만 바라보다 성장 엔진 꺼진 독일, 우등생에서 문제로 위기의 독일 경제. 이게 올해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3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게 되면 왜 지금 독일 경제가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독일 경제가 뭔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정책들이 왜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 2차원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다시 한번 좀 계단식 하락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 바로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의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2차원지와 관련된 스토리들에 대한 부분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또 카메라 앞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